안녕하십니까. 분당척병원 관절센터 윤영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관절을 써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발생합니다. 간혹 어머님들이 업어 키워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시거나 농사같이 장시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관절염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노년층에 주로 발생하고 과체중이나 어렸을 때부터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외래를 찾는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요. 걸을 때 무릎이 맞추어서 아파요. 걸을 때는 괜찮은데 바닥에 앉고 일어설 때 무릎이 아파요. 이런 증상들을 외래에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 밖에도 무릎이 붓는다든지 화끈거리는 것 또한 관절염에 의한 흔한 증상입니다. 일을 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좋아지시는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조기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병원에는 언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진단법은 총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2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가진단법 첫 번째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특히 내려갈 때 아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아프신 분도 계시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프신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이 무겁고 뻣뻣하다. 일을 하시고 나서 저녁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이러한 증상이 많습니다. 네 번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릎이 아픈 경험이 있고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다섯 번째, 일주일이 넘도록 무릎이 부어있다. 안 부어있는 반대쪽 무릎과 비교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걸을 때 아프고 뼈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 일곱 번째, 조금만 걸어도 무릎 주위가 붓거나 물이 찬다. 여덟 번째, 무릎이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소리가 나고 아프다. 아홉 번째, 누워있을 때 무릎끼리 닿으면 무릎에 통증이 있다. 열 번째, 무릎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고 손으로 만지면 아픈 부위가 있다.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두려우셔서 방문 시기를 미루시다가 연골 주사와 같은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시점을 놓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셔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자가진단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더 진행해서 관절의 연골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부분이 점차 없어지고 부서진 연골 조직이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울퉁불퉁해진 연골을 보완하기 위해 관절 가장자리에 돌기처럼 뼈가 불규칙적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염증, 붓기, 통증이 생겨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염이 더욱더 진행하게 되면 무릎의 모양이 O자형으로 변화하고 보행 시 절뚝거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에 방문하시면 보통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를 측정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증상에 대해 환자분에게 청취하는 문진이 있습니다. 외래에 방문하시면 의사가 물어보고 환자분이 대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를 가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가 손으로 진찰을 하는 이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무릎의 붓기 정도, 모양, 통증 부위 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관절염의 초기, 중기, 말기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다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무릎 기능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초기의 경우에는 쪼그려 앉는 일을 줄이고 냉찜질, 온찜질 치료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스트레칭, 자전거, 수영, 산책 등은 무릎 주위 근육을 위해서 통증이 거의 없는 범위에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능한 운동량은 차이가 있는데 무릎 주위의 근육량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무릎 주위 근육 운동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운동을 배우셔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 운동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중기에는 초기의 치료법에 더하여 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연골 주사로 알려진 관절연골 보호제 주사를 투여하는 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연골 주사는 뼈 주사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약제이고 하이알루로닌산이라는 연골 성분을 주사하여 염증을 줄이고 윤활제로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회를 투여하였으나 최근에는 1회만 투여하는 주사가 개발되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관절염 정도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증상을 상당 부분 호전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기에는 앞서 소개한 치료에 대개 통증이 감소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무릎의 통증이 이전과 같이 다시 심해지며 걸을 때의 통증이 지속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에도 통증이 상당 부분 남는다면 무릎의 인공관절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관절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환자분은 외래를 방문하시는 무릎 관절염 환자분 전체에서 약 10% 내외로 관절염으로 진단받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비수술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릎의 관절염은 많은 경우에서 비수술 요법으로도 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어 통증이 발생하면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